네, 볼게요. 네, 글자 크기 단위. 지금 뭐 우리가 쓰는 단위가 픽셀 단위를 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글자 크기 단위를 보시면은요, 픽셀하고 포인트하고 거의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포토샵을 다뤄보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포토샵에서는 픽셀하고 포인트를 보시면은 똑같은 글자 크기로 나오거든요. 72 dpi를 쓰거든. 우리가 이렇게 포토샵, 물론 300 dpi면 달라져요, 얘기가. dpi는 단어로 하는데, 도트 퍼 인치. 한 인치, 1인치당 몇 개의 점이 찍힐 것이냐에 대한 해상도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출판의 개념이에요. 예, 출판. 그러니까 인쇄물에 얼마나 정교하게 그 점을 많이 찍느냐, 잉크가. 그 해상도를 얘기하는데, 72 dpi일 때는 포인트하고 픽셀하고 똑같아요. 근데 스크린은 72 dpi 안 쓰거든요. 96 dpi 쓰고 있어요. 96 dpi 기준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96 dpi. 그러니까 픽셀 퍼 인치라고 봤을 때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픽셀은 그냥 픽셀이고, 그죠? 여기 보면 72 dpi일 때 20포인트와 20픽셀이 똑같다고 하면은, 예, 96 dpi일 때 20픽셀하고 20포인트, 이 포인트로 찍었을 때는 점이 더 많이 찍히니까 글씨가 커지죠. 이 화면에 그 픽셀 안에 픽셀이 더 들어가거나 더 나눌 수 없잖아. 픽셀은 최소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찍히면 더 커지는 게 당연히. 그리고 출판할 때 보통 인쇄물 할 때는 300 dpi 많이 쓰거든요. 네.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잉크가 어떤 인치 안에다가 찍히는 개념이 DPI이기 때문에 픽셀은 더 작아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글씨가 커질 수밖에 없지.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20pt하고 20픽셀하고 이렇게 차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지? 그 포토샵에서 72 dpi로 이렇게 웹 설계를 할 때, 웹 디자인할 때, 72로 할 때는 PT하고 픽셀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이제 300으로 조정해서 하게 되면 갑자기 확 달라져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인쇄물일 때하고 다르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이쪽에서 절대 단위를 픽셀 포인트 중에서 당연히 픽셀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화면 중심이기 때문에 화면을 우리가 프린트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를 표준 채택을 한 게 제록스 파락 연구소에서 72 ppi 픽셀 퍼 인치 72 ppI를 기본 해상도로 해서 1포인트가 1픽셀로 정하게 돼요. 처음에 기준 정한 게 72 ppI로 정해서 픽셀하고 포인트를 72 dpi로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72를 기준해서. 네. 그런데 이제 애플에서는 애플 컴퓨터, 맥 컴퓨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화면에서 보면은 걔네들은 70 ppi로 돼 있거든요. 72로. 네, 그래가지고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 모니터상에 볼 때는요. 1픽셀 1포인트 똑같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96 dpi 해상도를 채택을 했었어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서로 쓰는 게 달라요. 이 PC에 사용되는 기본 그 픽셀 포인트, 도트 포인트자 DPI는요. 96을 써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좀 크잖아요. 포인트를 쓰면.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얘네들이 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선택하게 됐냐면요. 얘네들은 또 이제 인체 공학적으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거를요. 이, 그냥 글자하고 모니터로 봤을 때 같은 글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인대요. 3분의 1 정도 더 작아 보인대요. 그걸 보정하려면 96 dpi를 써서 그 크기랑 인쇄물 크기랑 그 화면에 뿌려진 크기랑 좀 크게 만들어서 똑같은 크기로 느껴지게 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96 dpi를 얘네들이 쓰게 되고요. 3분의 1 정도 72 dpi를 보정하게 96 dpi래요. 계산하면. 네, 그래가지고 조금 크게 했는데,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맥 컴퓨터에서 72 dpi 1포인트 1픽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딱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의 70와 96 차이를 보정해 보면은 약 0.4702mm 정도의 차이가 난다. 두 그 단위의 차이가 보면. 뭐 이거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브라우저 해상도가 뭐냐? 브라우저. 96 DPI 익스플로러 96 DPI 쓰고 있고 애플 사파리 이런 애들도 엔진이 72 DPI를 원래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브라우저는 96 DPI 쓰고 있어요. 브라우저는. 네. 맥 컴퓨터의 크롬을 열든 맥에서 써도 맥 컴퓨터 자체가 72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OS 브라우저 해상도 자체가 그러니까 OS 해상도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띄운 브라우저는 96이에요. 이거는 이제 표준으로 전체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CSS 처음 설계할 때 96 dpi에다가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포인트 16픽셀이라는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2하고 6이잖아, 다른 게, 그죠? 2, 6 사이즈잖아요. 264 선생님, 옛날에 맨날 그랬어요. 우리나라 264 선생님. 쓸데없이 264 선생님 왜 나와? 이거 12포인트 16픽셀 같다고. 뭐, 외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이게 결론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요 크기에 대한 단위가, 그러니까 환산을 해보면 이래요. 원래 여기 위에 그 우리가 단위를 이제 여러 가지 단위를 쓰게 되는데 뭐 픽셀 단위, 포인트 단위 이제 16픽셀하고 12포인트하고 같다. 그러면 이거 미디엄 사이즈고 우리가 H1, 2, 3, 4, 5, 6 중에 H4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 단위를 우리가 이제 할 건데 이거를 100% 단위라고 해요. 이걸 가운데 글자를. 그리고 M 단위에서는 이걸 1, 네,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 요 크기를 1이라고 본다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더 크거나 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더 작은 거죠. 더 작거나 더 크거나 한 걸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상대 단위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에 있다고 해서 이 가운데 글자가 M이 무조건 1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걸 1로 봤을 때, 이걸 100%로 봤을 때 퍼센트로 표현했을, 상대 단위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절대 단위고 이게 픽셀하고 포인트하고. 그래서 혹시 픽셀 포인트하고 이쪽에 H1, 2, 3, 4, 5, 6라는 단위 그리고 키워드로 쓰는 크기도 있어요. 네, 요것도 절대 수치예요. 딱 이 크기가 나와요. H4가 기본적으로 16픽셀이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5를 썼다 그러면은 H5는 13픽셀이 나와요. 이거는 스몰이라는 글자 그 키워드 이름으로 쓰셔도 이 글자 크기가 나와요. 네, 그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글자 크기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 표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글자 환산. 크기 환산만 잠깐 봤고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공유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글자 단위 얘기는 내일 글자 단위 얘기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쓰이는 단위, 상대 단위 이런 얘기는 제가 이번 주 중에 다 얘기를 해야지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자, 이번에는 이제 인라인 정렬, 정렬 쪽의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라인 정렬. 정렬. 정렬은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깐만. 금방 넘어졌나? 꺼졌네. 아, 꺼졌고. 인라인 정렬. 뭐 이거는 쓱쓱 한번 치고 지나가는 내용이니까 보도록 하시죠. 인라인 정렬. 10번에다 인라인 정렬을 했는데
네, 요거 위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CSS 학습 10번 인라인 정렬. 인라인 블록은 왜 올라가 있지? 인라인 정렬. 순서 드릴게요. 그거 인라인 정렬이에요. 인라인 정렬. 네, 요 파일 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저장하셔도 된다 그랬죠, 제가. 파일 자체를 그냥 저장하고 싶다고 옆에 있는 로 버튼 있죠, 로. 로 버튼 누르시면 HTML 파일이 그냥 브라우저에서 읽어드린 소스가 보이거든요.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요 파일명이 인라인 정렬이라고 한 파일로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수 있다. CSS 학습의 인라인 정렬. 이렇게 정렬 한번 딱 해주시고 띄워볼까요? 네, 그 뭐 인라인 요소 이제 우리가 아주 뭐 기본적인 얘기를 그냥 쭉 한번 보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라인 요소는 안에 글자 박스 안에 블록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즉 어떤 인라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글자, 이미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인라인 요소라고 그래요. 네, 인라인 요소들. 그래서 박스 안에 글자 정렬, 중앙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니까 당연히 텍스트 얼라인 센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 그 위에부터 쭉 내려가서 볼게요. BX1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이제 여기 가운데 오고 싶냐? 그러면은 가운데 오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박스 공통으로 제가 쭉 그려놓은 거고 이거는요. 네, 여기 가운데 오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TAC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인가? 가운데 딱 뭐죠? 나는 누구인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박스는요. 박스 안에 B 태그 오른쪽 정렬.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 아닌데 박스 안에 B 태그잖아요. B. 아까 처음에 위에 있는 애는 태그가 없어요. 그냥 박스 안에 글자예요. 박스 안에 글자인데 태그가 있어도 걔는 박스 안에서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거를 적용을 받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BX2 두 번째 박스예요. 나는 김수현이다. 여기가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TAR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하시면 오른쪽 정렬. 나는 김수현이다. 오른쪽.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왼쪽 정렬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좌측 정렬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 이미지 중앙 정렬 한번 해보면요. 얘도 당연히 이미지니까 인라인이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시면 가운데 오겠죠. TAC 가운데 오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러면 밑에 있는 네 번째 박스. 박스 안에 글자가 박스 정중앙에 오게 하기. 박스 안에 글자가 박스 정중앙에 오게. 그러면은 일단 텍스처 센터는 기본적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텍스처 센터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라인 하이트로 이 높이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얘 높이 값이 얼마인가 봅시다. 높이 값이 얼마? 라인 하이트를 높이 값하고 똑같이 잡아준다. 얘가 높이 값이 하이트가 400픽셀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얘가 보면은 400픽셀에 조금 더 크기가 커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크기가 420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패딩 값 5픽셀 그리고 보더 값까지 합쳐진 거예요. 네. 이게 기본 뭐로 돼 있어? 보더가 5픽셀이네. 패딩도 5픽셀. 그러면 보더 패딩 합치면 10픽셀이네요. 기본적으로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양쪽이니까 20픽셀. 그래서 420픽셀이 됐구나. 예,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얘가 420으로 찍히는 이유가. 420.
그죠? 그래서 라인 하이트는요, 이 큰 라인에, 여기 이제 패딩 뺀 데가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패딩 안쪽, 여기가 400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 400픽셀. 그러면 라인 하이트를 400픽셀로 잡으면 이 글자 위아래 폭을 400으로 잡고 글씨는 가운데 흘러가는 게 라인 하이트거든요. 그래서 인라인이어서 가운데 가게 할 때 높이 값과 똑같은 라인 하이트를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 값 중간에 글씨가 인라인 요소가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나가게 해보실까요? 네, 라인 하이트를 똑같이 잡으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가운데 오는 거. 네, 여기. 라인 하이트. LH400 그냥 하면 400배가 되죠. 픽셀까지 쓰시는 거죠, 단위는. LH400 픽셀 이렇게. 그러면 라인 하이트 진짜 딱 가운데 오실 거예요, 얘가요. 내부 공간에 대한 크기거든요, 라인 하이트가. 이 하이트 값이요. 네, 패딩 보더가 포함되지 않는 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높이 값하고 똑같이 잡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줄임표 세팅되어 있는 거 그냥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왜냐면 얘가 줄바꿈이 되면 되게 웃겨지거든요. 이렇게 줄이 한 줄이어서 내가 땡땡땡 처리를 여기 얘한테 해놨는데 땡땡땡 처리를 한 이유가 이거를 내가 세 개를 주석 처리를 딱 해놓고 한번 보세요. 찍고 알트로 찍고 주석 달았어요. 그러고 나면 랩핑 박스거든요. 보통 박스는요. 블록 박스는. 랩핑 박스라서 얘가 줄바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김수현이 너무 좋다. 여기 밑에 내려가 있어요. 얘도 400 높이가 얘도 이만큼 400의 가운데. 네, 그러니까 얘는 보통 우리가 그 뭐지 박스 가운데 딱 오게 하는 거는 뭐 버튼의 글자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애들을 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럴 때는 줄바꿈이 되지 않게 하는 처리를 해주시는 게뭐 좋겠죠. 네. 그런 의미로 요거는 줄바꿈 네, 표시, 줄바꿈 안 되게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이라는 걸 해놓은 건데 뭐 글자가 뭐 땡땡 처리까지 여기다 한번 써봤고 우리가 이건 해봤던 겁니다. 네, 원, 투, 쓰리. 이미지 처리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아시면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 제가 드린 컨텐츠에 동적인 높이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게 지금 두 개 있거든요. 동적인 요거 좀 지울게요. 동적인 높이 박스, 동적인 높이 VH 요거 두 개 지울게요. 지웁니다. 네. 지워. 박스 안에 이미지 정중하게 오게 하기. 그걸 그냥 할게요. 인라인에 대해서만 그냥 단순한 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박스 안에 이미지가 박스의 정중앙에 오게 하기. 바로 요게 글자 정중앙, 박스 이미지 정중앙. 요거를 좀 바로 다룰게요. 박스 안에 이미지가 요거 살린 거예요. 좀 전에 지운 거 이겁니다. 이거 지운 거예요. 동적인 어쩌고, 동적인 어쩌고. 여기 div 있는 거. 요거 지운 거예요. 지워! 안 지워도 안 할 거야, 그거. 결국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박스 안에 이미지가 박스 안에 정중하게 오기. 이거 CSS에 가서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정중앙에 오려면 가로 가운데는 텍스처 라인 센터겠죠. 뭐 그거부터 한번 놓으면서 가볼게요. 여기 자동 줄바꿈. 여기죠. 5번. 5번 박스. 이 5번 박스 맞나? 예, 5번 박스 맞습니다. 5번. 5번 박스. 5번 박스. 텍스트 온라인 센터 한번 주시고요. 예, 가운데 오게 딱 한번 하시고요. 가운데 왔구만. 그리고 라인 하이트. 얘가 지금 높이 값이 이제 패딩하고 보도까지 포함됐으니까 320 나왔지만
내부에 선택된 그 컨텐츠만의 높이는 300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BXB면은 가운데 안 와요. 위에 것도. 이거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거 라인 하이트 위에 거 400 줬잖아요. 그래서 정가운데 딱 왔거든요. 얘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재보면은 정확히 위아래가 똑같아요. 얘가 딱 가운데 왔어요. 새로. 그런데 얘가 만약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다. 그러면은 얘 크기가 안쪽으로 쟤를 포함하게 되거든요. 400 곱하기 400이고 패딩하고 이거의 안쪽에 포함돼요. 그럼 라인 하이트 값이 정확지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밑으로 약간 더 내려가 있게 되려면 이 크기랑 넘어간다. 너무 여기가 얘가 가운데가 아니라고. 이 패딩하고 보드 때문에. 그럼 패딩 보드만큼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를 어떤 분은 실제로 별 써가지고 잡는 분이 있거든요. 바디 밑에 별 모든 애들은 박스 사이즈 보드 박스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결코 좋은 세팅이 아니에요. 그냥 디폴트로 놔두고 필요한 애들만 보더 박스가 필요한 애들만 주는 거지. 이 패딩하고 보더 사이즈 잡기 좋으라고 그렇게만 하는 거는 능사가 아니라고요. 라인 하이트 계산을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라인 하이트 그냥 안에 내가 높이 400 잡았으면 라인 하이트 400이면 가운데 오거든요. 그런데 이 보더 패딩이 포함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안에 있는 높이 값을 다시 빼줘야 된다고요. 네, 20을 빼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 이게 무조건 하는 건 능사가 아닙니다. 네. 그거 하나 체크를 하면서 여기 가운데. 그래서 이제 얘는 라인하이트 어떻게 잡아요? 이미지. 얘 300이니까 라인하이트 300 잡으면 되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LH 300 픽셀 이렇게 잡으시면은 글자는 가운데 오는데 이미지는 가운데 오지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지가 딱 봐도 지금 가운데가 아니에요. 얘가. 네, 딱 봐도. 이렇게 화면에서 손가락으로만 집어봐도 벌써 밑에 이만한 공간이 더 밑에가 더 넓어요. 위에가 더 좁고. 그러니까 얘가 정가운데가 아니에요. 예, 정가운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미지 세로 정렬 중앙은 높이 값의 절반만큼 얘는 이미지는 특정 높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글자랑 달리. 글자는 그 글자 중심축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잡아주는데 이미지는 높이 값이 있어서 얘 중심축을 잡지를 않아요. 얘가. 이게 밑에 줄이 가운데가 되나 그러면? 밑에 줄이 가운데일걸? 그러니까 요거를 요만큼 정도 보정값을 빼줘야 돼요. 이미지 높이 값의 중간 정도를 빼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는 중앙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36의 절반 정도 빼야 되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칼크? 계산을 남겨버려요. 칼크, 칼크 안에 300 픽셀로만 잡지 말고 빼라. 얼마를 빼라? 이미지 높이 값. 이미지 높이 값은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시면 36이라고 써 있거든요. 36 픽셀의 절반. 이렇게. 아, 더해야 되는구나. 빼는 게 아니라. 빼면 위로 더 올라가지. 더해야 돼. 응, 맞아요. 더해야 돼요. 네, 그럼 라인 하이트 값은 더해야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밑에 좀 내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라인 하이트의 절반을 잡는데 이미지는 좀 특성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업하는 거고요. 이미지의 특성을 좀 체크해 줍니다. 요거 하나가 조금 달라요. 네, 그리고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가운데 오게 하는 건 이렇게 해서 가운데 딱 오게 하시면 정중앙에 우리가 이 인라인 요소를 그냥 배치해가지고 가운데 오게 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운데 절대적으로 이미지가 와야 된다 그러면은 앱솔루트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딱 가운데 오게 하는 게 있어요 방법이. 그걸로 잡죠. 의외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인라인 요소의 그 간격 밀기는 어떻게 해주냐. 그럼 예를 들어서 i는 지금 100픽셀, 마진 라이트 100픽셀 했거든요. 봄 다음에 여름 사이에. 그럼 봄이라는 애가 누구야? i라는 태그인데
I에 이미 마진 라이트 100픽셀이 들어가 있어요. 음. 인라인 요소는 마진, 앞뒤 마진은 인라인 마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마진을 밀고 싶으면 이렇게 밀 수가 있다. 그래서 인라인 요소 위아래 마진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마진 한번 줘볼게요. 두 번째 스트롱에다가 두 번째 스트롱 태그는 가을이거든요. 가을. 네, 가을이 지금 스트롱 태그인데 스트롱 태그 앞뒤로 밀어보고 위도 밀어보고 다 밀어볼까? margin 위 1000픽셀 아래 위아래 50픽셀 양쪽 위아래 양쪽 아니 50픽셀 0 돌아가면서 해볼까?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왼쪽은 80픽셀 이렇게 밀어볼게요. 위 오른 아래 왼 그래서 그 위 아래쪽은 아래쪽도 줘볼까요? 아래쪽도 이렇게 2000픽셀 어마어마한 픽셀들을 줘볼게요. 마진 밀기 위 오른쪽 아래 왼쪽 그럼 오른은 50픽셀 아래는 80픽셀 하고 보세요. 밀렸나요? 네, 아예 적용되잖아요. 아예 빨간 표시가 나오는 것 자체가 되질 않아요. 보세요. 마진이라고 좌편에 있는데 실제로 미는 일은 전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거는 인라인 요소는 앞뒤 밀기 마진이 앞뒤에만 적용이 됐다. 위아래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 네. 그게 인라인 요소 정렬의 일반적인 정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네, 여기 뭐 특별히 막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쭉, 그렇구나 체크를 딱 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인라인 클래스 다중 적용, 그러니까 클래스 우선순위에 대한 약간 여러분들이 가이드가 좀 있으셔야지 적용할 때 좀 교통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좀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다중 적용에 대한 내용을 지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다중 적용 체커 우리 올라가 있는 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클래스 다중 적용 CSS 학습의 클래스 다중 적용 네, 이거고요. 이거는 클래스 다중 적용에 대한 CSS 학습 밑에 있는 클래스 다중 적용. 네, 그리고 여기 주소를 딱 가셔서 열려있는 페이지에서 네, 로로 아니면 긁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복사가 있고요. 이걸 항상 잘 활용하시라고 일부러 이걸 보시고 활용하시라고 이 주소를 드린 거예요. 내가 아예 이 로 주소를 드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로 눌러놓고 여기 카피하면 로 주소인데 여러분들이 GitHub에서 카피하는 법에 대한 옵션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줄 아시라고. 네. 그리고 이것도 있죠. 다운로드 로 파일. 다운로드 로 파일이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게. 로 파일 그냥 보는 게 있고 본 로 파일을 보고 오른쪽 버튼에서 저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파일을 저장시키는 다운로드 요거.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로 파일 저장됐죠? 저장됐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바로 돼가지고 네, 여기 로에 가서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얘 이것도 생긴 거 아니야? 잠깐. 아, 생기진 않았다. 네, 그렇게 해서 저기 파일 한번 받아주세요. CSS 클래스 파일 다중 적용 갖다 놓고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파일 여기다 갖다 놓고 띄워볼게요. 네, 이렇게 띄워보세요. 네, 클래스 다중 적용. 지금 여기에 있는 박스들은요, UL, LI 박스들이고요. 이 LI 박스들을 옆으로 뚜룩뚜룩 흘러가게 하려고 제가 3등분,
즉 100을 3으로 나누면 33.33% 나오거든요. 네, 그걸로 3등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더 패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필요할 때 이렇게 주는 거라고요.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안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거든. 네, 33.333%가 아니거든. 보도하고 패딩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포함시킨 33.33%를 했고요. LI가 플로 레프트를 했기 때문에 옆으로 흘러갔죠. 이거 안 하면 절대 옆으로 흘러가지 않죠. 그리고 옆으로 흘러갔을 때 맨 마지막에 때문에 부모 박스가 UL이 망가진다고 그랬죠. 네, UL을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여기 끊어주는 장치를 애프터를 해놨는데 만약에 끊어주는 장치를 안 하면 바로 밑에 있는 ULLI 밑에 있는 제가 하단 컨텐츠 박스를 일부러 내가 누구게를 넣어놨는데 얘가 망가져서 위로 올라온다고요. 클리어 버스 여기 디스플레이 블록만 빼볼까요 그러면? 네, 끊어주는 장치가 없으면 내가 누구게 이 박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박스가. 망가졌어. 이 박스가 망가져서 디자인이 이상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끊어주는 장치까지 해서 플로우 레포트를 했다.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체크만 그렇게 하고요. 지금 주인공은 그게 아니고 배치를 그렇게 한 거고요. 중요한 건 클래스 적용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예제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기 FC, CLS, FCLS 1, FCLS 2, FCLS 3 해가지고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요. 네, 1, 2, 3. 요거 FCLS. 얘 첫 번째 거 딱 눌러볼게요. FCLS1. 이 뭐야? FCLS1은요. 이거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폰트 웨이트 볼드, 컬러 빨간색, 폰트 사이즈 24. 아, 글자 크기, 뭐 무게, 뭐 이런 거, 글자 두께 이런 거만 세팅해 놓은 게 FCLS 1, 2, 3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글씨가 두 번째, 세 번째, 넷, 요게 순서대로 똑같이 1, 2, 3, 1, 2, 3, 1, 2, 3 있기 때문에 글씨가 이렇게 적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더 관련 클래스가 있어요. BD1, BD2, BD3 있거든요. BD2를 위로 올리세요, 잠깐. BD2, 3를 일부러 내가 뭐 때문에 바꿔놓은 건데 BD2를 위로 올리세요. BD2, BD2, BD1, BD2 위치 바꾸세요. BD2의 위치가 지금 세 번째 있었는데 BD2를 위로 올리세요. 다크 사이언 색깔. 네. 네,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보더를 쭉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보더 한번 넣어보세요. 클래스는 다중 적용이 가능하다. 어떻게? 띄어쓰기로 BD1 이렇게 쓰면은 다중 적용이 된다 그랬죠? BD1 들어가지 볼까? 네, BD1 이렇게 썼는데 BD1 해놓고 여기 원판에 보더가 있는지 볼까요? 기본 보더 있죠? 보더. 보더 있죠? 자, 보세요. 내가 클래스만 딱 졌는데 여기다가 BD1 내가 썼잖아요. 처음부터 적용 안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내가 BD1이라고 썼는데 BD1이 과연 뭐 없어서 적용이 안 됐을까요? 오케이.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CSS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적용 우선순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BD1이 있어.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있는데 무시당한 거예요. BD1이 무시당했다. 10픽셀 도티드 핑크가 무시당했어요. 왜 무시당했을까요? 분명히 내가 여기 67번째 라인에 있는 애가 지금 여기 적용이 된 거거든요. 네, 여기 들어오긴 들어왔다고요. 근데 얘 때문에 무시당했어요. 보세요. 클래스 BX 밑에 있는 LI에 보면 보더 설정이 따로 있죠. 보더 5픽셀 솔리드 검정색이 있어요. 얘가 우선순위를 먹은 거예요. 네. 왜 우선순위를 먹었냐면 이 LI에다가 내가 얘를 줬죠. LI에다가 BD1을 LI한테 줬잖아요. 그죠? LI한테 줬는데 얘가 힘이 약해서 밀린 거예요. 똑같은 설정이 있을 때 누굴 우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지금 그걸 찾아내려고 이 예제를 하는 거예요. 얘가 왜 밀렸을까? 얘는 LI에다가 보더를 준 거죠, LI. 근데 LI에 보더를 준 얘, LI. BX 밑에 있는 LI라고 이렇게 설정한 거에 보더가 더 우선순위를 먹은 이유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호가 호이라고 해요. 네. 뒤에 범위 있고
여우가 나 따라와 보라 그러잖아.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호랑이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쭉 따라오니까 짐승들이 막 절을 하는 거야. 막 절을 그 이소부화에 있나요 그 얘기가? 그래서 한자로도 호가호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우 뒤에 호랑이가 있어서 호랑이한테 다 무서워하는 건데 자기는 여우가 진짜 굉장히 숲속에서 무서워하는 존재가 됐구나. 이게 얘가 센 게 아니라 얘가 세서 얘가 우선순위를 먹었다고. 얘가 호랑이라고. 얘가 있어서. 얘보다 위에 있는 한 급 위로 선택자를 써주면은요, 얘가 우선순위가 올라가요. 이걸 호가호위라고 해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급으로 만들어 주면은 덮어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bx를 여기다가 써볼게요. 여기다 써보세요. bd 여기다가. .bx 밑에 있는 클래스 bd1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세요. 적용되죠? 여기 땡땡땡 있는 얘가 적용돼요. 반대로 bx 밑에 있는 li가 쫙 갔어요. 무시됐어요. 그죠? 덮어쓰기 했죠, 얘가? 네. 그리고 CSS는요, 코딩되는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만들어진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럼 얘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만들고 차이가 있다고? 그럼 얘를 먼저 만들어 볼까? 그래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BX 밑에 있는 LI 쪽으로 내가 이거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BX 밑에 있는 BD, BD1. 이 보더가 우선순위가 네,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네요, 얘는요. 왜냐하면 LI보다는 똑같은 급으로 비교를 했을 때 BX 밑에 있는 LI보다 BX 밑에 있는 클래스명이 더 세요. 클래스 이름으로 불러준 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급이 똑같을 경우에 얘를 지금 위로 내가 끌고 올라왔어요. 거기다 다시 갖다 놓을 거긴 한데 왜 똑같이 봐라? 이거 이 얘기예요. 처음에 얘가 없을 때 얘가 밀렸죠? 네. 얘보다 부모보다 밑에 있는 애로 세팅을 해주면 얘가 똑같은 세팅이 있을 때 위에 부모를 써준 애가 더 세요. 호가 호이. 호랑이를 뒤에 업고 있다고. 그래서 얘가 더 세요. 그런데 급이 똑같아졌어. 이거 밑이야. 그러면 그 다음 여기에서 누가 더 센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LI는 타입, 요소명이고요. 클래스는 비디오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어이 사람 일로 와봐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 LI는 사람이야 그냥 사람 윤서씨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세다고. 어이 사람 어이 일로 와보세요 어이 어이예요 이건 이런 건 어이 어이 저기요 누구라는 거야? 무시하잖아 무시당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개씨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다고. 이게 더 세다고. 근데 이름 사이에도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더센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보다 아이디가 더 세요. 아이디는 유일한 이름이잖아. 그죠? 저 김 과장님 뭐 이렇게 부르면은 김 과장이 클래스라고 한다면 김지영 과장님 이렇게 그치 이름까지 다 불렀다 그러면은 아이디인 거야. 그 사람 이름이 아이디잖아. 그죠? 똑같은 이름이 없어. 아이디야. 그게 더 세다고요. 네.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요. 클래스보다 타입보다 이걸 타입 선택자라고 그래요. 이 LI 뭐 DI 뭐 이런 거를요. 댄스 타임이야? 네. 음악 왜 나오나? 얘가 그런 거야? 얘가 그걸 꽂았어요? 뭐야? 난 자기가 음악 튼 줄 알았어. 어떻게 된 거야? 소리 나지? 아예 나간 거야 지금? 화면 나간 거야? 다 나갔어? 잠깐만. 껐다 꺼. 여기 전원을 내렸다 올려볼게. 그리고 다시 켜봐. 음악이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타입이라고 해. 타입. 타입보다 클래스. 클래스보다 아이디. 이게 더 센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를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내려놓을게요. 컨트롤 Z, Z. 다시 밑에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얘네 밑에 있는 보더도 똑같은 설정이 있을 경우에 덮어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위에 있는 걸 업어놓고 클래스를 줘야지 기존에 잡혀있는 애를 덮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BD1, BD2, BD3를 여기다가 적용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BD1, BD2, BD3 이 세 개 일단 잡아볼게요. BD3 그러면 여기 내가 보더 크기만 특별하게 달리 잡아놓은 애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BD1, BD2, BD3 밑에 있는 것도 BD1, BD2, BD3를 똑같이 써볼게요. 복사하고 Alt Shift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위에 것도 똑같이 이렇게 클릭하고 Alt Shift 클릭 드래그 Alt Shift 누르고 그러니까 딱 찍고 깜빡거릴 때 Alt Shift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예, 라인별 복사가 동시에 되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딱 찍고 Alt Shift 클릭 드래그 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1, 2, 3 똑같이 들어가죠. 1, 2, 3 됐죠? 여기 지금 똑같이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글자 적용된 거. FCLS1 이렇게 적용한 거 있죠? FCLS. 글자 크기하고 뭐하고 여기 색깔하고 이거 적용된 거 있잖아요. 얘는 뭐 힘이 세서 얘한테 적용이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BX 밑에 LI 여기에 글씨 세팅이 돼 있었다면 얘도 못 이겼어요. 여기에 글씨 세팅이 하나도 없어서 글씨가 적용된 거예요. 만약에 폰트 사이즈를 내가 여기다가 70 픽셀이라고 이렇게 쓰면요. 얘가 우선순위 먹어버려요. 여기에 있는 글자 크기 한 방에 맛 가요. 이거 봐요. 24 픽셀 줬던 거 맛 가잖아요. 탁 가잖아요. 여기 위에 앞에 엎고 있는 애가 없는 그냥 클래스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기존 세팅이 없는 애를 갖다 쓰면 걔가 그냥 자연스럽게 먹히는데 기존 세팅이 있으면 덮어쓰기 같은 설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주제는 같은 설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글자는 거기 BX 밑에 .bx 밑에 li의 설정이 글자 크기에 대한 설정이 아무것도 없어서 잘 먹히고 있는 겁니다. FCLS 1, 2, 3는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보려는 게 이겁니다. BD3 그러면 여기 BD 1, 2, 3라고 했는데요. BD3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써볼게요. BD3 말고 BD2를 내가 여기다 써볼게요. BD2 BD3 적용된 데다가 BD2를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클래스 다중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이 케이스예요. BD3를 적용하고 나서 BD2를 덮어 써서 적용하니까 끝쪽에다가 쓴 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클래스 적용 6 얘거든요. BD2 썼는데 BD2가 적용이 옆에 있는 애가 BD2 디자인이거든요. 얘. 이 선 모양이요. 그 선 모양으로 안 바뀌었죠. 무시당했어요. 여기 코드상 보면은 무시당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왜 무시당했지 얘가? 이거 보세요. BD2 무시당했죠. 근데 그 BD2가 무시당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옆에 라인 번호가 답이에요. BD2는 70번째 라인에 코딩되었고요. BD3는 73번째 라인에 코딩되어 있어요. 덮어쓰기 그러니까 클래스를 아무리 뒤에다 써도 똑같은 설정이 밑에 쪽에 쓴 게 덮어 쓰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게. 얘가 덮어 쓴 거예요. 73번째 라인. 레벨이 똑같기 때문에 둘이. 같은 레벨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게 덮어 쓰기를 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위치를 바꿔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위치 바꿔놓은 게 그 이유에서 바꿔놓은 것도 왔던 건데 요거 3를 내가 위로 올리고 2를 밑으로 내리면요. 얘를 올려볼게. Alt로. 네. 3가 위에 있고 2가 밑으로 내려가게 한다. 그러면은 코딩 라인이 같은 레벨에서 코딩 라인이 밑에 있기 때문에 덮어쓰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옆에 있는 거 바뀌었죠? 네. BD2라고 딱 쓴 거. 오케이. 지금 요거를 제가
쭉 케이스를 보면서 정리를 한 번에 딱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이디가 더 세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아이디를 한번 적용을 또 해볼게요. 아이디. 여기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BD3까지 BD2 요 밑에다가 아이디 보도 속성 만들겠습니다. 아이디로 보도 속성 만들기. 그래서 아이디로 만들게요. 아이디 샵 아이디 BD4 BD4 네 번째 BD 보더 보더는 말이죠. 10 픽셀 도티드 다크 그린 다크 그린색 이거 넣어볼게요. 보더 10 픽셀 도티드 다크 그린. 얘를 지금 밑에다가 내가 코딩해 놨죠. 밑에다가 얘를 위로 올려볼까? 이걸 위로 올려볼게요. 원보다도 위로 올라가게 하세요. 보도 관련 클래스 보다 위에 여기다 위에다 놓을게요. BD1, 2, 3가 나중에 만약에 급이 같다면 얘네들이 덮어쓰는데 급이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이디일 뿐이지 얘보다 먼저 코딩도 먼저 클래스를 먼저 코딩했고 급도 얘네들이 더 높아요. 클래스가 부모가 더 위에 있잖아. 네. 이런 상태에서 아이디를 한번 줘볼게요. 두 번째 있는 애한테 아이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한테 줘볼게요. 얘한테 아이디 한번 줘볼게요. 아이디는 이렇게 BD4 BD4 클래스 적용 5 여기가 BD4 줘봅니다. BD4 BD4가 묘하게 지금 바뀌어서 들어가 있는데요. 땡땡땡에 다크 그린색의 땡땡땡 이거 BD4 BD4가 완전 세졌어요. 슈퍼 울트라네 얘가. 슈퍼 울트라네. 아이디가 내가 더 세다고 그랬잖아요. 얘 위에 부모도 없어. 얘는 BX부터 내려온 애가 있는데 아이디가 클래스보다 더 센 거고요. 위에 업고 있는 애가 있어도 얘가 더 세잖아요. 그죠? 아이디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로 잡아놓은 애가 우선순위를 또 먹는구나. 네. 아이디로 한 애가 우선순위를 먹고요. 이거보다 또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ID4를 위에도 한번 줘볼게요. 여기도 줘볼게요. 위에도 똑같이, 아이디니까 똑같은 거 쓰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 이 하나 더 카피해서 5 만들어봐요. 5. BD5. 그리고 얘는 보더 15 픽셀 더 크게 하고, 빨간색으로 해. 레드. 네, 빨간색으로. 이런 애를 만들었어요. BD5. 네, 그럼 여기 BD5라고 위에다가 주겠습니다. 여기 ID BD5. BD5. 당연히 이제 BD5가 ID니까 얘도 이제 우선순위로 적용이 되겠죠. 여기 땡땡땡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BD5로. 그죠? 바뀌어서 얘가 덮어 썼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얘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얘보다 센 거는 여기 안에다가 직접 전투 체제를 이 안에다가 직접 하는 애가 제일 세요. 스타일. 보더, 보더. 5픽셀의 대시드에 그린. 이렇게 할까요? 여기 스타일을 안에다 직접 썼어요. 아이디가 적용된 애보다 이 보더 대시드의 그린 옐로우가 더 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옐로우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죠?
빨간색 좀 전에 땡땡땡이었는데 얘가 더 세요. 아, 직접 이 테이블에다가 직접 요소에 바로 쓴 애가 더 세요. 요소에 바로 쓴 애가. 얘가 더 센데, 얘가 더 센데, 이런 애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정말 약한 놈을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만으로 보더 속성 만들기. 클래스만으로. 그러면 지금 .bd6지, 여섯 번째. bd6 요렇게만 만들어 볼게요. 보더 10픽셀을 노티드에 핫핑크색으로 한번 넣을게요. 그래서 BD6를 어디다 넣냐면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BD6. BD6를 당연히 BD6가 뭐 아무 역할도 못하겠지만 여기 내가 인라인으로 스타일까지 다 집어넣네. 여기다가 BD6 넣어볼게요. BD6가 힘이 없으리라는 건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도 이긴 놈이 여기 있는데 BD6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 응? 그래서 BD6가 얼마나 밀려 있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가서 옐로우 그린 여기죠? 여기 가서 보시면 5픽셀 대시드 그린 옐로우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 BD6가 밑에 밑장에 완전 깔려 있습니다. 10픽셀 도티드 핫핑크 그죠? 심지어 부모를 얻고 있는 애보다도 밑에 있잖아. BXLI보다도 순위가 밑으로 밀려 있잖아요. 그죠? 얘보다도 밑에 있어요. 얘가요. 얘보다도 밑에 있어.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단번에 뒤집는 방법은 이겁니다. 너 중요해! 이거예요. important. important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세요. important. 자, 여기다가 BD6에다 important를 줬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BD6 important. BD6 important가 순위가 이 밑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적용됐어요. important. 아, 그래서 important를 쓰면은 인라인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ant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을 들어올 때 서약서를 쓰듯이 얘기를 해요. 프로젝트에 딱 들어와서 처음 신입 교육 시킬 때 CSS 세팅 시 important 절대 쓰지 아니하면서 important를 쓸 때는 팀장의 허락하에 사용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important 이렇게 썼어. 근데 뭔가 자바스크립트를 막 먹는데 계속 안 먹혀, 자바스크립트 어떤 부분이.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CSS에 임포턴트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럼 팀장이 누가 임포턴트를 넣는가 추적을 시작해. 여기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걸렸어요. 너 잠깐 봐봐. 예? 네가 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사방에서 단 사람이 없고 너래. 예? 제가 한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손 들고 서 있어. 교육 안 받았나? 교육시킨 사람들 일로 와. 교육시킨 사람들 옆에 손 들고 서 있어. 교육 제대로 시킨 거야. 내 제대로 시킨 것 같은데요? 갔다고 손 계속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 쓰면 안 돼. 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면요. 스타일 시트로 이렇게 스타일 인라인으로 탁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되게 만드는 게 얘예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쓰는 게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최종적으로 걔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네 능력밖에 일이겠지.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예, 능력밖에 진짜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쓰시는 거니까. 임포턴트는 정말 최종적으로 걔가 무조건 적용될 수밖에 없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의 설계상 모바일 쪽으로 줄어들었을 때 다른 세팅들보다 모바일에서는 무조건 얘가 먹어야 돼. 그럴 때 임포턴트 써요. 최종적으로 딱 적용돼야 되는데.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그렇군요. 그래서 다중적용은 여러 클래스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게 다중적용이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밑에 7, 8, 9는 뭐 더 넣어보시라고 더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중적용 가이드를 드려보겠습니다. 클래스 다중적용 가이드.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 CSS 하단에다가. 클래스 다중적용 가이드. 띵 1번. 다중적용이라는 것 자체가 디자인 분야별 별도로 작성된 클래스를 조합할 때 사용함. 클래스 다중적용. 클래스는 띄어쓰기로 여러 개를 적용할 수 있다. 다중적용이란 의미가 그거예요. 이 의미가 네. 클래스는 한 요소에 띄어쓰기로 여러 클래스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다중적용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개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여러 개 줄 수 있으니까 네, 적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별도로 작성 클래스를 조합할 때 사용한다. 2번. 클래스 다중 사용법은 내가 이걸 2번으로 내가 쓰는 거구나. 의미는. 그럼 3번으로 가야겠다. 2번을 딴 걸로 쓸게. 2번. 2번. 클래스를 다중 사용할 때, 적용할 때 같은 레벨이라면 나중에 쓴 것이 먼저 쓴 클래스보다 우선한다. 네, 아까 그 나중에 쓴 거 먼저 쓴 거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했던 게 이거예요. 같은 레벨이라면 그렇다. 그래서 코딩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CSS에서 코딩 위치의 순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상위 레벨에 같은 속성이 세팅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위 레벨 세팅이 하위 레벨 세팅에 우선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호가 호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호가 호위, 호가 호위. 즉 호랑이가 세니까 여우가 세 보인다. 네. 호랑이 때문에 센다고. 부모를 얻고 있으면 더 세다. 우선순위. 그리고 이제 4번에다가 제가 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적용이 결정된다. 우선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렇다고요. 제일 약한 것부터 쓰면 타입이 제일 약하고요. 그 다음 센 애가 클래스가 세고요. 그 다음 센 애가 아이디고. 그 다음 센 애가 인라인으로 쓴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 센 애가, 제일 센 애가 important가 돼. 네, 요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주의사항만 써보겠습니다. 미음 한자 매우 중요하다 6번. 주의! important는 인라인 CSS보다 우선함으로 JS 적용 시에도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키워드는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JS 적용 시에도 우선권을 갖는다는 important를 아주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클래스 다중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막 아주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타입이 클래스의 ID, 인라인, 임포턴트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부모가 있으면 더 세지고 같은 레벨에서. 근데 그냥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CSS 적용 우선순위 다중 적용에 대한 얘기는 정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